자, 불공정 자본 거래로 인한 무상이전 564페이지 보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자본 거래라는 게 뭐냐면 주주 간의 부의 이전이 있을 수 있다 이거예요. 한번 생각을 해보면 A 법인이 있고 B 법인이 있는데 둘이 합병을 해요. 합병을 하는데 A 법인은 주당 단가가 10,000원짜리 회사예요. 근데 B 법인은 주당 5,000원짜리 회사예요. 합병을 하면 정상적인 합병이라면 어떻게 돼요? B 법인 이 피합병 법인이라고 하면 얘 주식 2주 주고 1주 받아와야 정상적인 합병이 되죠. 2개 주고 하나 받아와야 되겠죠. 그런데 하나 주고 하나 받아온다라면 누가 손해보는 거예요? A법인 주주가 손해를 보고 B법인 주주가 이득을 보게 되겠죠. 그럼 여기는 손해. 이득을 본다는 거죠. 만약에 1대1 합병이라면 1대1 합병이라면 이런 경우에 우리는 A법인의 주주의 손해가 B법인 주주의 이득으로 이전됐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 얘는 과세소득이 지금 부당하게 감소되었다. 그래서 A법인의 주주의 문제예요. 주주는 부당행위 적용받을 거고 부당행위 계산 주주. 이쪽 주주는 이익을 분여받은 거죠. 자산의 입금 산입이 일어나요. 이익을 분여받았다. 자산을 증액하게 된다. 증액. 그러면 소득 처분을 먼저 잠깐만 생각을 해볼게요. A법인의 주주, 지금 우리는 이 주주가 다 법인 주주라고 보는 거예요. 법인 주주. 이 법인 주주는 부당행위가 걸리는데 이 상대방도 법인 주주나 개인이라도 특수관계인 개인이라도 상속세나 증여세를 과세 당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얘는 기타 사회 유출로 처분하시면 돼요. 얘는 자산이 지금 증액되고 있으니까 유보로 처분하시면 돼요. 지금 개념은 이해하시겠죠? 결국은 우리가 이 문제를 풀 때는 조건을 확인하고 누가 손해보는지 누가 이득 보는지를 먼저 찾으시면 돼요. 그러면 조건이 이래요. A, B 법인이 특수관계인에 있어야 되고 특수관계 법인에 있어야 되고 여기에 이 주주가 A법인의 주주와 B법인의 주주가 특수관계인에 있을 때만 적용하는 거예요. A법인 주주와 B법인 주주가 특수관계에 있을 때만 적용한다. 자, 그러면 가볍게 숫자를 넣어서 한번 해볼게요. 쉬운 거부터. 자, 갑법인이 있고 을법인이 있어요. 그리고 갑법인과 을법인은 특수관계에 있어요. 둘이 특수관계에 있다. 그러니까 대표적인 게 누구를 통하여 지배하는 뭐 이런 규정들이 있어요. 시험에서 그냥 준다고 보시면 되고 여기 주주 A, B 여기에 주주 C, D가 있습니다. 그리고 A법인의 주주는요, 갑법인의 주주는 A가 60주 여기가 40주 가지고 있어요. C와 D는 여기가 80주 그리고 D가 20주 가지고 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자, 시험 문제에서는 특수관계인을 잘 판단하셔야 돼요. 특수관계인. 문제에서 주는 거 보니까 A와 C가 특수관계인이 있대요.
A와 C가 A, B, C, D 다 법인입니다. 지금 법인. 주당 단가가 있겠죠. 주당 단가. 주당 한 주당 10,000원짜리. 10,000원짜리. 그리고 여기는 한 주당 아주 극단적인 경우로 가볼까요? 딱 떨어져야 되는데 그냥 4,000원짜리로 해볼게요. 4,000원짜리. 자, 그러면 A법인의 밸류는 얼마예요? A법인의 밸류는 100주 곱하기 10,000원이니까 100만원짜리 회사죠. B법인의 밸류는 얼마입니까? 40만원짜리 회사죠. 40만원짜리. 이해하시겠죠? 푸는 포맷은 이제 다 똑같아요. 근데 합병 비율이 정상적이라면 여기 2개 반 주고 한 주 받아와야 되겠죠. 2.5 대 1의 합병 비율이 적합한 거잖아. 근데 1대1로 합병한대. 1대1로. 얘 한 주 주고 한 주 받아온대. 불공정한 거죠. 여러분이 만약에 A법인, 갑법인 주주라면 노발대발 하겠죠. 근데 노발대발 하지 않아요. 왜요? A법인은 C법인과 특수관계에 있어요. 얘를 좀 잘해주고 싶은 거란 말이에요. 자기가 손해보더라도. 그래서 A법인은 부당해가 걸리고 C법인은 자산을 분여받은 게 되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뭐 얼마를 분여해주고 얼마를 분여받았느냐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근데 합병을 하다 보면 이게 주가가 또 정확하게 맞지도 않고 약간 인정해줘서 시가보다 더 줄 수도 있고 덜 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일반적인 손익거래에서도 고가 양도, 저가 양도나 고가 양수할 때 현저한이익, 중요성 기준이 있잖아요. 5% 또는 3억 룰이 있었잖아요. 이런 자본거래에도 중요성 룰이 있는데 그 중요성 룰은 30%예요. 30% 현저한 이익을 먼저 밝힙니다. 그래서 합병의 경우 현저한 이익을 밝힌다. 그래서 순서가 이렇게 돼요. 첫 번째는 시가를 찾아야 돼요. 시가는 합병 후 주가가 시가예요. 시가. 이 시가라는 얘기가 여러분들 자본거래는 굉장히 어려운 게 뭐냐면 주식의 경우 희석효과가 발생한다고요. 둘 합치면 합병 전에는 10,000원짜리 주식이지만 이 회사가 합병 후에는 주가가 떨어지니까 그 떨어진 주가와 비교해 봐야 되는 거죠. 이익을 얼마 먹었냐. 그래서 희석효과라는 게 있기 때문에 항상 합병 후 주가를 시가로 본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먼저 시가를 찾아야 되니까 시가는 합병 후 주가다. 어떤 책에도 그런 말은 없지만 이게 시가라고 생각하시면 문제는 굉장히 편하게 풀립니다. 합병은 합병 후 주가가 시가다. 희석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럼 합병 후 주가는 어떻게 계산하십니까? 심플한 거죠? 140만 원을 200주로 나누시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합병 후 주가는 7,000원이 되는 거예요. 7,000원. 그렇죠? 현저한 이익이 있는지는 두 번째 따져야 돼요. 1차 시험 볼 때는 그냥 다 현저한 이익이 있다고 해도 돼요. 그러니까 냈겠지. 그렇잖아. 1차 시험은 현저한 여러분 고가양도 아니 저가양도 같은 거 비교 한번 생각해보세요. 내가 원래 시가가 10,000원인데 5,000원 받았다. 손해본 거잖아요. 그렇죠? 그만큼이 손해잖아. 그런 컨셉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현저하니. 이해하셨어요? 그러면 항상 시가의 5% 이상 차이가 나는지를 봐야 되는 거잖아. 그럼 30% 이상의 차이가 있어야 된다고. 30%. 그럼 시가는 뭐로 본다고요? 7,000원. 합병 후 주가 7,000원과 비교하시면 돼요. 차이가 있겠죠? 차이. 7,000원하고 7,000원과 차이는 뭐를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현저하니. 이쪽으로 봐도 똑같고 이쪽으로 봐도 똑같긴 하죠. 그렇죠? 자, 교재 잠깐 확인해 봅니다. 불공정 합병. 그래서 거기
합병 이익이 있고 공식이 있는데 일주당 평가액이 있는데 이게 상속 증여세법에서만 나오나? 교재가? 그래서 일주당 평가 차익이 가운데 표가 있죠. 가운데 표. 합병 법인의 일주당 평가 법인, 평가액, 그리고 과대평가된 법인의 블라블라 있죠. 그러면 요거는 어떻게 계산한다는 거예요? 7,000원과 뭐를 비교하는 거예요? 4,000원. 이해하셨죠? 7,000원과 요 과대평가된 법인. 요걸 과대평가해서 지금 준 거 아니야. 그래서 이렇게 계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7,000원 빼기 4,000원. 그러면 요 30% 넘죠? 이건 안 해도 여러분 그만이야. 사실은 1차 풀 때는 현저한이익이 있어. 2차도 늘 현저한이익이 있어. 웬만하면. 감자 빼곤. 그러면 이제 얼마를 이익 분여했는가를 찾아보면 돼요. 자, 이제 세팅을 어떻게 하냐면 항상 영어만 쓸게요. 언제나 이렇게 하면 돼요. 이게 제일 편하거든요. 어떠한 액션이 없는 애를 가지고 하시면 돼요. 액션. 액션이 없다는 얘기 이 주주 중에서 가만히 있는 애 찾으시면 돼요. 가만히 있는 애. 그러면 이 갑법인의 주주 중에 가만히 있는 애, 을법인의 주주 중에 가만히 있는 애들은 누구예요? A와 B죠. 얘네들은 가만히 있었고 얘가 신주를 받은 거 아니야. 기존 주식이 없어지고. 그렇죠? 얘가 가만히 있는 거 아니야. 증자든 감자든 늘 언제나 어떠한 액션이 없는 애들을 찾으세요. 걔가 얼마를 손해봤는지 보시면 돼요. 우리 함께 하고 있는 거 맞죠? 너무 오늘 뭐 지식 그 배터리 용량이 다 달았어요? 지금 머리가 안 돌아가요? 돌려봐요. 그러면 우리 A 것만 계산해봐요. A는 합병하기 전에 손해를 봤잖아요. 지금 손해. A는 손해 본다는 건 금방 찾죠. A법인 주주는 손해를 봐요. 그리고 이제 알았어요. 합병하기 전에는 얼마짜리 주식 가지고 있었는데 10,000원짜리 가지고 있었는데 웬걸 합병하니까 얼마짜리로 떨어졌어요. 가만히 있었는데 10,000원짜리가 7,000원 돼버린 거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60주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럼 A의 손해는 이제 계산됐어요. 368. 그죠? 그러면 18만 원인가요? 3,000원 곱하기 60개. 그럼 맞죠? 18만 원. A의 손해만 계산하면 끝나요. 이제 진짜 끝났어요. 자, 봐요. 이렇게 하는 거야. A 항상 손해보는 이익을 분여한 자. 분여한 자. 요 테이블을 이렇게 쓰세요. 제가 만든 테이블인데요. 제가 전에 있던 회계법에서 우리 쓰던 방식이야. 그러니까 틀리지 않으니까 이렇게 잡으시면 돼요. 그리고 얘는 얼마? 18만 원. B도 이렇게 계산하면 되죠. 10만 원 빼기 7,000원 만 원 빼기 7,000원 곱하기 40주 하면 되는 거죠. 12만 원인가요, 여기? 요거를 6으로 나눠 곱하기 4를 하면 되잖아. 그죠? 그러면 12만 원이죠. 12만 원. 요 비율대로 손해를 똑같이 봤을 거 아니에요. 이득을 보는 자를 항상 여기 쓰세요. 분여 받은 자. 누구와 누가 분여받았어요? C와 D가 분여받았죠. 각자 얼마씩 받은 거예요? 8대 2로 받은 거죠. 뿌리면 돼요. 얘를 먼저 계산하고 가만히 있는 계산하고 이쪽으로 뿌리시면 돼요. 88에 64, 18. 14만 4천 원. 맞지?
12만 원에 80%. 10만 6천 원인가요? 아니? 9만 6천 원? 고마워요. 나도 방전이 됐어요. 여기. 3만 6천 원 되겠죠. 여기 2만 4천 원 되겠네. 됐죠? 끝난 거예요. 여기 합계 30만 원. 합계 이런 거 안 적어도 돼. 시험자는 겁나 빨라. 여기 합치면은 30만 원, 38, 24, 24만 원. 6만 원. 요렇게 테이블이 구성되는 거예요. 그 안에서 도는 게 제로섬이야, 결국은. 자, 이제 세무 조정은 특수 관계에 있는 애들만 조정하시면 돼요. 겹치는데 A와 C가 특수 관계에 있다고 그랬죠? 요거 끝났어요. A법인은 손해를 봤으니까 입금 산입 14만 4천 원, 부당행위 기타 사유주. C법인은 이득을 봤죠? 그러니까 입금 산입 14만 4천 원 유보 잡으시면 돼요. 끝. 이렇게 하면 돼요. 좀 어려운 거 이렇게 나와요. 특수관계 이렇게 있어요. A와 C, A와 D. 그럼 어떻게 하는지 볼게요. 지금 A를 기준으로 보면 이렇게 겹치는 거예요. 이렇게. 됐어요. A의 부당의 계산 부위는 얼마입니까? A는 저쪽 다 특수관계 다 준 거잖아. 18만 원 입금 산입. A는. C는요. 얼마? 14만 4천 원. D는요. 3만 6천 원. 특수관계 걸리는 데만 체크해서 손해보는 애들은 이쪽 걸리는 거 다 합쳤을 때 부당행 계산분, 이득 보는 애들은 유보. 요 금액만. 얼마죠? 다 이렇게 풀면 돼. 다. 증자, 감자, 포맷은 다 똑같아. 포맷은 다 똑같아요. 할 수 있겠어요? 그럼 거기 예제 같이 한번 풀어보자고. 예제. 9-5번 가봅니다. 9-5번. 자, A회사는 특수관계인 B법인을 흡수합병했는데 다음 자료에 따라 물음에 답하시오. A와 B는 모두 비상장 법인이며 합병 직전 각 회사의 발행 주식 현황은 다음과 같다. 상장 법인들은 이런 게 안 나와요. 현실적으로. 왜냐하면 자통법에 따라서 합병을 하면은 무조건 인정이 돼. 불공정이 아니야. 자본시장 통합법에 따라. 삼성물산이랑 제일모직 말도 많았지만 이런 거 안 걸려. 자통법에 따라 하기 때문에. 자, 보니까 주당 평가액이 있습니다. 여기다 놓고 할까요? A회사, B회사. A랑 B가 하는 거고. 여기 밸류는 얼마예요? 주당 2만 원. 그리고 3만 주죠. 6억이죠, 6억. B는 1억인가요? 5천 주 2만 주니까 1억이니까 둘 합치면 7억짜리 회사가 되는 거죠. A회사의 주주 X가 있고 35% 가지고 있대요. B회사의 주주 Y가 있네요. 지분 20% 가지고 있어요. 됐죠? 나머지 주주들이 있겠지. 그리고 누가 특수관계니요? X와 Y가 특수관계니요. 너무 쉬운 거죠, 이건. 그리고 보니까 B회사 주주 주식 2주당 1주를 줬어요. 그럼 정상적이면 얘가 주가가 얼마였어요? 한 주당 주가가 얘가 2만 원짜리고 5천 원짜리면 4주당 1주 받아야 되죠. 5천 원짜리 4개 주고 2만 원짜리 받아 하는 거잖아요. 그게 어려워요? 포켓몬 알아요? 포켓몬은 여러분 어렵죠. 저는 좀 잘 아는데. 어쨌든 4개, 장난감 안 좋은 거 4개 주고 좋은 거 하나 받아와야 되는 거잖아요. 이거 5천 원짜리 2만 원짜리면 2개 주고 하나 받아온다는 거잖아. 누가 대박 터졌어요? 여기가 대박 터진 거죠. 손해봤죠?
그래서 X 주주는 손해. 이것만 찾으면 돼. 이 손해 이득은 찾으셔야 되지. 자, 그럼 합병 후 주가부터 계산하시면 돼요. 자, 합병 후 주가가 시가인 거죠? 합병 7억을. 자, 조심하셔야 되겠죠. 지금 3만 주 더하기 2만 주로 하시면 안 돼요. 저 2만 주에 대해서 몇 주를 발행해 주는 거야? 만 주 발행해 주는 거죠? 2개 주고 1주 주니까. 그러면 토탈리 4만 주로 나누셔야 되겠죠. 이해하셨죠? 3만 주 더하기 2만 주로 하면 안 돼. 2만 주 주고 만 주 받아오는 거지. 2개 주고 하나 받아오니까. 그럼 요게 주당 단가 얼마가 됩니까? 17,500원 되네요. 17,500원. 오케이. 현저한 이익이 있는지 보죠. 17,500원. 요거죠, 요거. 근데 얼마짜리가 없어지고 17,500원짜리 생기는 거예요? 10,000원이 없어지는 거. 5,000원짜리 2개 줬으니까. 그럼 요 비율이 얼마예요? 요게 30% 넘을 것 같은데 요게 43%가 되나 봐요. 43%. 시가 대비 43% 먹었으니까 먹었다. 노 액션. 합병법인 주주가 항상 노 액션이죠. X. X는 전에 얼마 가지고 있었어요? 합병 전에 2만원짜리 주식 가지고 있었죠. 합병 되니까 가만히 있었는데 갑자기 주식가가 얼마 떨어진 거예요? 쥐들끼리 궁극적하더니만 17,500원 떨어진 거죠. 몇 주 가지고 있어요? 지금 3만 주 중에 35% 가지고 있었던 거죠. 3만 주 중에 35%면 1,500주예요? 1,500주. (2,500원) 팔기 1,500주 하시면 되겠죠. 얼마 나와요? 2,250만원? 얼마? 26 250 0000 2,625만원. 게임 끝. 다른 애들 모르겠고 X. 이걸 Y가 얼마 먹은 거예요? 특수관계 Y가 20%, 나머지 80%. 26250이 20% 곱하시면 되겠죠. 52500 525만원 맞아요? 끝난 거예요. X법인 부당에 걸리는 거예요. 525만원 입금산입 기타 사회주. 시험 문제 X하고 Y 물어봐요. Y는 뭐예요? Y는 입금산입 525만원 유보. 1차 시험은 이렇게 내요. 1차 시험은. 아 이게 되게 쉬워. 표정이 쟤 왜 저러냐 이러는데 금액 막 적고요. 여기 하나 기타 사회줄, 여기 하나 유보, 여기 유보, 기타 사회줄, 뭐 이런 식인 거야. 첫 번째. 그러면 일단 손해보는 애 그러니까 얘가 기타 사회줄 무조건 나와야 돼. 2개나 3개가 걸리게 돼 있어. 그 안에서 고르면 되죠. 그 안에서. 근데 특수관계가 얘가 예를 들어서 X는 2명 걸려있고 얘는 1명 걸려있으면 얘가 크겠지. 그건 알잖아. 그치? 그래서 2개 걸려있고 Y 그런 경우 있어. 그러면 이게 더 큰 놈 있죠? 그럼 찾으면 돼. 나머지는 2개 같아. 막 이런 식이야. 계산 안 해도 풀어. 그건. 구조만 알면 계산 안 해도 풀어. 계산 안 해도. 또 15초. 이렇게 해도 소용없지. 아까 합병 골복은 푸는 거 보니까 계산기 늘 두들기고. 그렇죠? 야, 계산기 좀 쓰지 마. 계산기 쓰니까 못하는 거야. 솔직히 말해서. 계산기 쓰니까 머리를 안 쓰잖아. 머리를. 그냥 모두 치고 싶잖아. 가만히 앉아서 보면 머리라는 걸 쓰는데 사람이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해요. 뭐 맨날 계산기 치는 게 머리가 진짜 나의 머리를 진짜 지금 저쪽으로 가는 거야. 저쪽 지금 쓰레기통으로 가고 있는 거야 지금. 내가 봤을 때는 머리를 쓰지 않아. 여러분은 천천히 보고서는 좀 생각을 해보는 버릇이 있어야 되는데 모든 뭐냐 공식이 그냥 입력 이러고 있어요. 진짜. 응? 좀 그러지 말고 천천히 얘가 왜 이러는가, 교수님 무슨 생각을 가지고 냈는가, 이거 좀 생각을 하셔야지 이게 팍팍 돌지. 그렇죠? 그래 안 속고 구조만 잘 시키면 된다고. 자꾸 늘라고 하지 말고. 그리고 왜 이렇게 과세가 되는지 좀 더 생각해 보시고. 그럼 쉽단 말이에요. 그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합병 끝났어. 증자. 증자는 이제 상속 증여세법을 좀 더 자세히 배우고, 증자의 컨셉은 별게 아니야. 증자 요 문제 가지고 바로 풀면 돼요. 교재 9-6번. 제목을 봅니다. 불균등 증자. 그 얘기는 뭐냐면 일부 주주는 참여하고 일부 주주는 참여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원래 회사는 증자를 하면 회계학에서 배우죠. 모든 주주에게는 신주인수권이 있잖아. 균등하게. 근데 그 신주인수권을 포기한단 말이야. 누가. 그렇죠? 그걸 누가 끌어가는 거야. 그래서 신주인수권이 포기됨에 따라서 발생한 주식을 실권주라고 불러요. 그 실권주를 누군가 가져갔어. 그러면 실권주를 가져갔을 때 이익이 나는 놈이 있었죠. 만약에 이걸 싸게 팔아, 싸게. 그럼 사면 이득인 거지. 그걸 가져간 놈이 이득이 되겠죠. 근데 가끔 비싸게 파는 경우도 있어요. 안 사는 게 나은 거죠, 그건. 다른 애들 사주면 내게 올라가잖아. 그래서 비싸게 파는 경우에는 안 사는 애가 이득이 생기는 거고. 1차 시험은 여기 교재도 거기 보시면 가운데 있습니다. 568페이지에 가운데 문단. 여기에는 다양한 유형이 있으나 상속 증여세법에서 자세히 배우시고, 실권주를 배정하는 경우만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이렇게 되지. 실권주를 주면요 현저한 이익을 파악할 필요가 없어요. 거기다 써요. 현저한 이익을 볼 필요가 없어요. 실권주를 배정하면 현저한 이익을 볼 필요 없습니다. 568페이지 불균등 증자의 두 번째 문단, 여기에는 거기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는 실권주를 재배정하는 경우만 살펴본다. 실권주 재배정하면 뭐를 볼 필요가 없어요? 현저한 이익을 볼 필요가 없어. 무조건 먹은 거야. 실권주. 어느 놈이 그거 주워가면 무조건 먹은 거야. 실권주를 재배정하지 않으면 현저한 이익을 따지는데 그건 지금 안 해도 돼. 이것만 하셔도 충분해. 그럼 됐어. 자, 그럼 상황만 잘 파악을 해보시면 돼요. 만주를 발행하기로 했어요. 지분 비율대로 균등하게 신주주권을 배정했는데 B, C, D 그래서 있는데 B하고 C가 각각 3,000주, 2,000주를 포기했대요. 보니까 어떻게 한가? A랑 D는 이거 따먹은 거죠. 얘들은 포기했고 그거를 얘들이 각각 4대1로 가져간 거지. 중요한 건 싸게 팔았느냐 비싸게 팔았냐 보면 되겠죠. A랑 B가 특수관계냐. 요 두 놈이 특수관계. 증자 전에 5만원짜리였습니다. 근데 얼마에 사가려는 거예요? 3만원에. 사야죠. 이게 쇼핑 그런 게 아니, 아낀다는 건 아예 안 쓰는 게 최고 아끼는 거야, 세상은. 그렇지만 이거는 물건이고 돈 되는 거잖아, 돈 되는 거. 그렇잖아요? 3만원에 사라고 하면 당연히 사야지, 이거를. 5만원짜리인데. 안 사면 자기 혼자 바보 되는 거야. 3만원에 팔면 이게 주식의 단가가 떨어질 거 아니에요. 가만히 있으면. 무조건 떨어진다면 이게 전문용어로 물타기라고 해요. 코스닥에서 증자할 때 무조건 주식을 낮게 팔아. 낮게. 싸게 판다고. 이해하시겠어요? 무조건 싸게 파는 거야. 싸게. 이해하시겠죠? 원래 주식의 지분은 계속 유지하는 게 무조건 좋은 거예요. 지분을 왜 떨어뜨려? 그렇지 않겠어요? 무조건 유지한다고. 유지. 그런 거 배우나? 회계학에서 뭐 그런 거 있죠. EPS 계산할 때 그래서 신주인수권 무사채가 발행이 돼 있어요. 그러면 그게 이제 전환된다고 가정을 하면 그만큼 돈이 들어오지만 다시 주식을 취득하는 거 하잖아. 자기 주식 취득법으로 하잖아. 그게 다 지분율을 떨어뜨리지 않는다니까. 다 주식을 최대한 그게 다 전제야 기본적으로. Anyway 3만원에 팔면 무조건 사야 돼. 안 사는 놈은 손해
사는 놈은 이득. 됐어요. 자, 여기서 누가 손해보고 누가 이득 보는지만 찾으세요. 손해 누가 봐요? B랑 C가 손해보는 거죠. 누가 이득 봐요? A랑 D가 이득 봅니다. 그럼 첫 번째 할 일부터 하죠. 시가부터 계산하는 거, 항상 시가. 현저한 이익이든 말든 시가부터 계산하세요. 시가라는 건 뭐예요? 새로 주식이 들어오죠. 신주를 발행하면 주식은 뭐가 된다? 희석된다. 그러면 증자 후 단가가 시가가 되는 거죠. 증자 후에 얼마가 되는지. 자, 증자 전에 밸류는 얼마입니까? 3만 주가 깔려 있고 주당 얼마였어요? 주당 어디 있어? 여기 있죠. 주당 5만 원짜리였죠. 그러면 토탈이 15억짜리 회사지. 15억짜리. 근데 애들이 돈을 태웠잖아. 이 회사에 돈을 줬죠. 얼마를 꽂아줬어요? 어쨌든 인수한 놈들이 있잖아. 만주가 들어오죠. 만주. 당초 원래 받은 거 거기다 추가로 받은 거 있으니까 만주가 들어옵니다. 만주. 인수가액은 얼마라고요? 주당 3만 원. 그럼 추가로 얼마 들어와? 3억 들어오겠죠. 3억. 자, 회사 증자 후에 주식수는 몇 주가 됩니까? 4만 주가 되죠. 단가는 얼마로 바뀝니까? 4만 5천 원으로 바뀌어요. 증자 후에는 이제 회사 주식은 4만 5천 원. 원래는 보통 현저한이익을 계산하는데 재배정하면 현저한이익 필요 없어요. 뭐 계산하시면 돼요? 아무 액션이 없는 애를 계산하시면 돼요. 걔가 손해보는지 이득 보는지는 그 다음에 생각해 보시면 돼요. 이해하시겠죠? 누가 가만히 있어 지금? B랑 D죠. B. 아, B랑 C죠? 나 B만 계산할래요. 왜요? 특수관계인 있는 애만 해도 되잖아. B만. 만약에 여기 뭐 D가 갑자기 껴있으면 다 계산해야 되겠지. 그거만 해도 되죠. B는 원래 얼마짜리 주식 가지고 있었어요? 5만원짜리 가지고 있었죠. 증자 전에 5만원짜리였잖아요. 근데 증자가 되니까 얼마로 바뀐 거야? 4만 5천 원. 호구된 거죠? 원래 부당의 계산은 호구한테 적용하는 거 아니야. 손해보는 호구한테. 얼마? 몇 주? 9천 주. 자, B는 토탈리 얼마 손해봅니까? 4,500만 원 손해봤죠. 게임 끝. 거리가 좀 있긴 하지만 여기 이왕 쓴 거로 가겠습니다. 지금 손해보내를 항상 여기다 쓰세요. 됐죠? 이익보내를 쓰세요. 항상 얘를 먼저 썼으면 가져가는 애들은 이걸로 할 거죠. 먼저 쓴 애를 쓴 다음에 가져가는 비율. 만약에 여기를 먼저 쓰면 이 비율 이렇게 되면 돼요. 좋아요. A가 지금 몇 주를 더 떠가 4,000주를 더 떠간 거고 D는 1,000주를 더 떠간 거죠. 80% 먹은 거고 20% 먹은 거죠. 4,500만 원에 4,500, 900을 빼면 3,600. 요게 만나는 점이죠. B는 부당의 계산부인 얼마? 3,600 입금산입 기타 세액주. A는 자본이 분여받은 거 3,600 입금산입 유보. 유보까지 해서 거기 답 3,600, 3,600 나오죠. 요 풀이 방식이 좀 다르지만 언제나 같아요. 저게 되게 훨씬 심플해요. 무조건 말해 이건 틀릴 수가 없어요. 이건 그죠? 특수관계인이 복잡하게 나올 때 더 매력적이야. 이게 심플해서 근데 특수관계인이 막 복잡하게 나오거든. 테이블에 저기 같이 겹치는 점만 딱딱딱 찾으면 돼. 감자 가겠습니다. 감자 571페이지 감자. 감자라는 건 뭐예요? 돈 주고 꺼지란 얘기죠. 무상은 말고 유상 감자만 문제예요. 돈 주고 가란 얘기죠. 근데
돈 많이 주고 가라고 하면 내가 이득인 거죠. 돈 조금 주고 가라고 할 때 나만 가면 손해죠. 다 같이 똑같이 가면은 누구도 손해, 누구도 이득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불균등이 걸리는 거는 무슨 문제가 있냐면 실무에서는 불균등 해도 돼요. 시가로 하면. 불균등 해도 돼요. 시가로 하면 아무 상관없어. 누구도 이득 보는 게 아니잖아요. 시가로. 시가라는 건 비상장법인 상장주식, 비상장주식 평가가 있어. 평가. 그대로 하면 돼요. 불균등 해도 상관없어. 근데 불균등이 문제가 되는 건 시가와 다르게 하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누군가 손해를 보고 누군가 이득을 본다고. 시가랑 똑같이 하면 전후가 똑같아. 그러니까 누가 참여하고 누가 덜 참여하는지 중요하지 않아. 시가로 안 하니까. 자, 무슨 얘기인지 해볼게요. 클라이언트가 전화가 와요. 세무사님, 저 증자하려고 그래요. 회사. 왜요? 우리 신사업 좀 하려고, 증자 좀 하려고 그래요. 하세요. 어떻게 하실 건데요? 기존 주주 비율대로 하실 건가요? 사장 100%니까 사장님 돈 다 태우세요. 그때 뭐래요? 내 아들 이름으로 할게요. 불균등이에요. 안 돼요? 왜 안 돼요? 되죠. 대신 시가로 하셔야 돼요. 시가로만 하면 돼요? 돼요. 시가는 어떻게 계산해요? 비상장 주식 평가 방법으로 계산하시면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건 세무사가 하는 거예요. 돈 주세요. 평가 보고서 하면 돼요. 예세 평가하면 돼요. 돈 받는 거라고 주식 평가하는 거. 그래서 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대신에 물어봐야죠. 그 돈 아드님이 몇 살이에요? 2살이에요? 이럴 수 있잖아요. 미성년자. 그럼 현금을 먼저 주세요. 증여세 신고를 하세요. 현금으로 사세요. 라고 하는 거죠. 왜 아들한테 그 회사 주식을 주려고 하겠어요? 잘 될 거니까. 자신감이 있으니까 나중에 뻥 터질 수 있잖아요. 그대로 하세요. 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게 불균등의 이게 컨셉이 그거예요. 시가로 하면 아무 상관없어. 시가로 안 하니까 문제가 있는 거죠. 시가로 자기들끼리 안 하고서 돈 태워놓고서 나중에 뭐라 그러는 거야. 시가는 20만 원짜리인데 5천 원에 500원에 이제 판단 말이야. 새로 신주를. 그리고 나서 세무사한테 얘기한단 말이야. 결산을 딱 보니까 주식 변동 상황 명세를 딱 찍는데 이상한 게 움직였단 말이에요. 그러면 얘기해줘야지. 이거 큰일 났습니다. 이거 큰일 나셨어요. 얘기를 해야 된다고. 그러면 왜요? 시가대로 하셔야 되는데 시가대로 안 하셨네요. 신주 증자를. 그러면 그걸 소급할 수 있느냐? 당연히 가능해요. 왜냐면 그게 공시되는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자기들끼리 주식수야. 등기되는 게 아니야. 이게 일반적으로. 증자를 했으면 등기했으면 되는데 비상장부 아직 안 했어. 그냥 전체 자본금이 얼마 증가했냐만 있어. 주식수를 조정하면 돼 또. 물론 나중에 좀 골치 아픈 게 많긴 해요. 근데 어쨌든 또 백할 수도 있어. 어쨌든 그거는 봐줘야 되는 거야. 이게 현실에선. 대충 아시겠어요? 그럼 감자를 하는데 돈 주고 가라고 했잖아. 가라고. 그러면 현재 감자전 주가보다 더 많이 주고 가라 그러면 걔가 이득 내가 손해. 더 조금 주고 가라고 하면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내가 이득 제가 손해. 요거죠. 그럼 감자는 시가를 뭐로 따지냐가 이제 조금 어려운 거지. 시가. 여러분 주식이라는 건 새로 증자했을 땐 희석효과가 생기는 거지만 감자는 희석효과가 생기지 않아요. 그러니까 감자에서 시가는 감자하기 전에 주식의 가격이 시가가 되는 거야. 언제나. 합병이나 증자는 주식이 새로 생기는 거기 때문에 항상 증자 후가 되는 거야. 증자 후. 이해하시겠어요? 그렇지만 감자는 그렇지 않다고. 감자는 감자 전에 주가가 돼요. 애들 외우는 거 보니까 감자는 감자전 이렇게 외우던데 어쨌든 처음에 내가 욕 많이 했습니다. 뭘 그렇게 격조게. 여러분 원래 격조가 없어요. 그렇게라도 하세요. 어쨌든 감자는 희석효과가 발생하지 않아요. 이 이유를 아시는 게 되게 중요해. 희석효과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감자전 주가랑 비교합니다. 자, 그러면 가봅니다. 문제 풀면 이제 할 수 있어요. 불균등 감자. 균등이면 상관없어요. 똑같은 가격으로 얼마로 주든 나가는 건 똑같은 거지. 지분은 똑같다면. 보니까 A랑 B만 집에 간 거죠. 4천주 1000주. 그런데 A랑 C는 특수관계이래. A랑 C랑 특수관계. 감자 전에 5만원짜리래요. 얼마 주고 가라는 거예요? 3만원. 5만원짜리인데 3만원 주고 가려면 가겠어요, 여러분? 안 가죠. 근데 갔다는 건 우리 이쁜이가 그 안에 있기 때문이죠. 나의 프레셔스한 특수관계는 있기 때문이죠. 그러면 다시 돌아오면 지금 누가 손해본 거예요? A랑 B가 손해본 거죠. 집에 간. 누가 이득 봤어요?
C랑 D가 이득받죠. 이해하시겠죠? 현저한 이익은 감자전 주가랑 인수가액을 비교하시면 돼요. 감자전에 5만 원이었죠? 인수가액 3만 원이죠? 그럼 2만 원의 차이가 있죠? 시가는 5만 원분의 2만 원이니까 40% 됐죠. 현저한 이익은 있어요. 이해하시겠죠? 현저한 이익은 시험에 보통 문제가 안 돼요. 그러면 이제 뭐만 계산하시면 돼요? 노 액션 얘만 계산하시면 돼요. 노 액션. 노 액션. 노 액션이라는 건 포인트가 뭐예요? 누가 지금 노 액션이 있는지를 보면 되죠. 감자는 심플하죠. 노 액션은 누굽니까? 아무런 액션이 없는 애, 애는 C와 D죠. C로 계산하세요. 특수관계는 여기 있으니까. C를 계산하세요. 근데 이게 재밌는 게 C는 사실 이익을 보내죠. 이번엔 이익을 보내를 먼저 계산하는 거야. 노 액션이기 때문에. 이해하셨어요? 이익을 아까는 다 손해보내를 먼저 계산했잖아. 이번엔 특별히 이익을 보내를 먼저 계산합니다. 이게 사실 누굴 먼저 계산해도 비슷한데 이게 가장 쉬워. 무조건 가장 쉬워. 그러면 얘는 감자 전에 5만 원짜리 주식이 있었던 거죠. 노 액션이니까. 근데 감자 후에 주가가 있을 거 아니야. 감자 후에. 그거만큼의 주식의 가치가 있으니까. 그러면 잘 생각해보면 요건 요렇게 계산하지. 감자 후에 주가가 얼마냐. 얘 거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감자 후 알아야 되니까. 자 봅니다. 감자 전에 이 회사의 가치는 3만 주 곱하기 5만 원이니까 15억짜리 회사였죠. 15억짜리 회사. 그런데 얘가 얼마 주고 나가라고 한 거야? 얼마 주고? 3만 원 주고 나가라고 했었죠. 그죠? 그리고 몇 주가 없어진 거야? 5천 주. 3, 5, 15, 1억 5천이 없어지는 거지. 그러면 회사의 밸류는 1.5억이 떨어지는 거지. 그렇지만 주식 수도 떨어졌죠. 몇 주로? 2만 5천 주로. 그럼 감자 후에는 얘는 가만히 있었더니만 얼마로 바뀐 거예요? 5만 4천으로 바뀐 거죠. 이제 이해했어요. 얘가 이익 본 건 뭐 마이너스 하든 똑같으니까. 그럼 아니면 이렇게 써줘요. 가만히 있었는데 나는 얼마 된 거야? 우리 아버지가 포기하는 바람에, 우리 아버지 회사가 포기하는 바람에 5만 4천 원이 된 거고, 원래는 5만 원짜리였는데 너무 고맙죠. 몇 주 가지고 있어요? 주식 수가 이거 뭐 잘못된다는데 주식 수가 여기가 원래 9천 주였네. 9천 주. 여기 타이핑 오류가 있네요. 9천 주, 9천 주, 9천 주, 9천 주. 4구 36인가요? 3,600. 여기 이익 보는 걸로 한번 넣어보는 거예요. 아씨 안 보이니까 여기 와서 할게요. 분여한 자, 손해 분여한 자, 분여받은 자, 받은 자. 그죠? 근데 우리 누구부터 계산하기로 했어요? 얘부터 계산하네. 분여받은 자. C하고 D. 이해하셨죠? 얘 합친 게 얼마라는 얘기야? 3,600이라는 얘기죠. 이걸 누가 가져갑니까? A랑 B가 손해를 가져간 거죠. 이거 3,600. A랑 B로부터 받은 거죠. 자, A는 지금 몇 %? 지금 거기 비례식이 있겠죠? A가 4대 1로 요 주식 후가 아니라 요걸로 가져가는 거야. 요걸로 항상. 요걸로. 4대 1이죠. 그럼 80%. 20%. 됐죠? 그럼 3,600의 80%가 여기서 나온 거죠. 그죠? 여기 갖다 꽂으면 되지. 2,400. 68, 48. 2,880. 2,880. 요게 되는 거죠. A랑 C랑 만났나요? A랑 C랑. 맞지? 2,880 다 맞나요? 맞네. 그래서 A는 얼마 하시면 돼요? 손해를 봤으니까 입금 산입 2,880 부당이익 계산부인 기타 사유출. C는 자본 이익을 받은 거죠? 입금 산입 2,880 유보. 이해하셨어요? 이제 감자를 위로 올리는 거 한번 해봤고 이렇게 해봤고 항상 액션이 없는 애를 계산하세요. 쉽잖아요. 이게 회계사 시험 보면 재무관리라고 들어봤어요? 재무관리? 재무관리가 이 밸류에이션 하는 거거든. 이런 식으로 요 안에서 움직이는 거야. 그런 식으로 다시 해본 거예요. 그래서 저 다니던 이제 회계법인에서 우리가 이렇게 했거든요. 이렇게 한다라고 생각하고 하시면 돼요. 하나도 어려울 거 없어요. 대충 아시겠죠?
자, 오늘 장시간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래서 부당의 요거는 진짜 맞출 수 있어요. 되게 쉬워요. 여러분들 하려면. 그래서 나오면 꿀이야. 그래서 집에 가서 연습 문제 좀 풀어보세요. 너무 쉬워요. 마땅한 게 별로 없는데요. 어쨌든 풀어보세요. 그래서 해보시면 되고, 여러분 이제 곧 객관식 하시니까 객관식 하실 때 좀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에 또 시간을 내서 연결이랑 좀 이런 거 한번 해보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